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2월 5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오늘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 어제 깨졌던 종가상이 2500포인트 다시 한번 돌파해주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물론 코스닥도 1.5%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조선주가 다소 부진한 흐름이 나왔고 오랜만에 반도체, 2차전지 이쪽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왔고 제약바이오 몇 개 종목하고 미용기기 쪽 이쪽만 소폭의 낙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미약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또 코스닥은 별다른 수급 변화는 없었습니다. 어제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다면 오늘은 별다른 수급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어제는 오랜만에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다면 오늘은 다시 또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네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카카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네이버도 기관과 외국인의 상당히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천당제약, 유한양행,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네이버, 유한양행, 카카오, 삼성전자, 보르노이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도 미국 증시는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나스닥은 1.3%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S&P 500도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반도체 물론 반도체도 1%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조금 전에 3대 지수보다는 흐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조금은 길게 봤을 때 6개월 동안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반도체가 조금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 니케이는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 증시는 오랜만에 1.7%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중국 증시는 오랜만에 개장을 했는데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는데 오늘도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조금은 특징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려 본다면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주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원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국내 대체적인 수출 기업들 반도체, 2차전지 이쪽에서 모처럼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대표적으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그 외에 조금 작은 기업들도 있겠죠. 대부분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반도체하고 2차원지의 상승이 나오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게 최근에 조금은 완화가 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도 주가에 반등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봉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반도체와 2차전지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의 어떤 스탠스에 따라서 또 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겠죠. 이게 관세 부담이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닌 만큼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그 점도 꼭 생각을 해보시고요. 과연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금 반도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라든지 오늘 또 많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2차원지 관련주들 같은 선상에서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강조해드리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AI 소프트웨어 쪽 이쪽은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쪽은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던 말던 그리고 최근에 큰 이슈가 되었던 중국의 딥시크 문제 딥시크가 나오던 말던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여건에 따라서 투자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길게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정말 중장기 투자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의 재료와 모멘텀을 가지고 조금은 짧은 스윙 관점으로 투자를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길게 투자하는 관점이 아니라면 항상 지금의 재료와 모멘텀 그쪽에 집중을 해보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는 가장 키워드가 되는 이슈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트럼프의 관세 문제하고 또 중국의 딥시크 문제
그 두 가지 이슈에 큰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업종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그 두 가지 이슈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재료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최근에는 오히려 딥시크가 나오는 것이 AI 기업들은 훨씬 호재로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사들을 몇 개 보면 오픈 AI 창시자 샘 올트먼이 한국을 방한했고 많은 기업들과의 협업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이버 쪽에서는 과거에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가 7년 만에 복귀할 것이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귀를 한다는 것은 빠르게 AI 경쟁력을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은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 두 개의 종목들은 굳건하게 또 올라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항상 포커스를 맞춰보시고요. 또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었던 두 가지 재료, 딥시크 문제하고 트럼프의 관세 문제, 관세를 올리던 말던 또는 딥시크가 나오던 말던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업종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필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쪽은 제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업종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의료용 AI 쪽, 이쪽도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서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표주는 고영인데 최근에 정말 많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저는 매수하지 않겠지만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어떤 AI 소프트웨어 쪽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큐렉스라는 종목도, 이것도 의료용 AI 기업이죠. 최근에 너무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조금 전 고영보다는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은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AI 소프트웨어 쪽, 그쪽을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눈에 띄었던 업종, 오랜만에 많은 조선주들이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성광밴드, 현대임스 모두 지금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대장주인 하나오션을 볼까요? 트럼프가 당선되었던 시점 11월 초였죠. 이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11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해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많은 재료들에 대해서 그 기대감들이 선제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겠죠. 그럼 혹시나 지금 조선주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에 떠오르는 유망한 업종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수급은 또 빠져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조선 관련주라든지 또 원전 관련주 최근에 너무나 가파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바닥권에서 잡았다면 안전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위치가 아니라면 만약에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나온다면 이런 업종들의 수급이 빠져나가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그 점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카카오나 네이버를 보면 그 흐름이 어쩌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흐름을 계속 관찰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실적을 많이 체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실적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 역으로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실적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미래의 실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 3분기 정도, 개월수를 보면 6개월 내지는 9개월, 물론 업종에 따라 1년 정도 선행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류를 범하는 것이 어떤 업종의 주가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계속 한번 들고 가보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었지만 몇 개월 정도 들고 왔고 실제로 2, 3분기가 지났을 때 그때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다, 이런 기사를 맞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적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에 급락이 나왔다 하는 종목들이 있다면, 지금은 실적이 좋다고 해도 미래 실적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 이런 부분을 필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가파르게 오른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끝단에서 내가 매수했다면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온다고 해도 또 주가는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의 실적에 매몰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코스피 위치가 조금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직전 박스권 매물대 하단까지는 반등이 나왔지만 그 하단부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또 맞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내일하고 금요일의 시장 흐름이 훨씬 중요할 것 같고, 반대로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더 양호한 것 같습니다. 20일선도 확실히 다시 돌파했고 그 매물대 상단까지 지수가 올라온 만큼 지금은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낫지 않나, 그렇게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2월 시장도 맑은 시장이 되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